깊은 근막층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요, 임상적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있었지만, 이 피부 표층이나 진피, 그리고 얕은 피하 지방층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 탄력 개선이나 리프팅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늘 고민은 했었거든요. 약간 시술의 깊이를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좀 얼마나 좋을까,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마침 조금 기대에 부합하는 기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리프트샥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기계적인 특징이나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보다도요, 멀티 피해조 방식으로 이제 원하는 깊이에 맞춰 정확하게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, 좀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실제 데모 과정에서 이제 여러 환자들에게 이제 시술을 적용해 보니까요, 특히 통증에 좀 민감한 환자분들 있잖아요. 저희 병원은 또 아픈 거를 유독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훨씬 더 편안하고 이렇게 안 아프게 작용을 할 수 있었고요. 체외 충격파 하면은 다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되게 색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. 특히 이제 피부의 얕은 층만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표피, 진피, 그리고 근막층까지 고르게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, 임상적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 적용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피부 상태나 시술 목적에 따라 이제 다양한 층의 맞춤형으로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리프샥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리프샥을 처음 도입했을 때는요, 역시나 리프팅이나 타이트닝을 좀 주요한 목적으로 두고 활용을 시작했지만요, 이 충격파 기기라고 하면 좀 자연스럽게 리프팅하고 탄력을 개선하고 또 처짐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잖아요, 저희가. 근데 실제 이렇게 초기에 다양한 리프팅에 이제 적응증에 적용하면서 이 환자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조금 얻을 수가 있었고, 저 역시 이제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한 점이 있는데요. 임상을 거듭할수록 단순히 리프팅 목적에만 국한하기에는 이 리프샥의 활용 범위가 훨씬 넓다라는 겁니다.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제 반복적인 레이저 시술로 좀 약화된, 약간 피부가 예민해지고 좀 강한 시술을 좀 꺼려하는 분들에게 쓰기가 너무 좋고요. 또 많은 시술들을 받게 되면 우리가 소위 유착이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또 거상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을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부터 윤곽 수술이나 이런 수술들을 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, 그런 경우에 좀 얼굴이 울퉁불퉁하다 레이저를 해도 이게 좀 소위 안 먹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,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유착을 풀어내는 효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제 좀 열 자극 기반의 이런 리프팅들을 사용해서 부작용도 겪었고 볼페임도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면 좀 확신적으로도 환자분들에게 이거는 그러한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좀 안전한 장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하고 있고, 실은 어떤 환자군이다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요, 첫 번째는 이제 얼굴 부종이 심한 환자분들이에요.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얼굴의 이 연부 조직이 좀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좀 중력에 의해서 좀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?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. 근데 단순히 볼륨이 부족해서 처진 것과는 이게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. 그럼 이때는 이제 리프쇼크의, 즉 쇼크웨이브가 이 부종 개선,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동시에 피부의 토닝과 탄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요, 부종으로 인한 약간 탱탱 부은 듯한 얼굴인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들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부종을 빼내는 그런 순환을 시켜주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쓰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병원에 피부 염증이 동반된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. 주사 피부염이나 홍조나 이런 붉은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레이저나 RF와 같은 이 열 기반 기기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염증이 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시술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피부에 직접적인 열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혈류를 개선한다든지 조직을 재생한다든지
뭐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실제로 이제 홍조나 아까 말씀드린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에게서 시술 후 이 붉은기가 즉각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피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좀 예민하고 염증이 잦고 약간 나는 예민해서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관절 이상이나 이 하악부 구조에 특징이 있는 환자분들인데요. 특히 턱관절에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하관이 작고 상대적으로 좀 이 하관이 작기 때문에 입이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에는 좀 리프샥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요. 이 쇼크웨이브 기계적 자극이 단순히 뭐 피부 표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막층까지 도달해서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또 부종을 완화하면서 얼굴의 윤곽을 좀 부드럽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능적인 개선과 또 심미적인 개선을 이렇게 동시에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그리고 실제 그런 케이스들에 많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피부에 전반적인 염증도가 있고 또 약간의 텐션이 좀 피부가 있어요. 그리고 금세 붉어지시죠. 네. 그리고 약간 우리가 부피감도 살짝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일 바디 팁이 아닌 페이셜 팁에서 가장 깊은 10짜리로 먼저 스타트를 할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천천히 조금 얕은 층을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핸드피스들이 있는데요. 이 핸드피스에 따라 깊이감이 다르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, 우리가 얘를 끼울 건데 이 부분에도 걔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리프샥 시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걸로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10으로 해놓고 우리가 셋 에너지를 52% 그리고 프리퀀시를 12Hz로 해서 지금 여기 그 세팅 샷이 5000샷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3000샷? 저희는 약간 부피감을 줄이는 게 조금 우선으로 할게요. 네,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3000샷 정도로 하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예상됩니다가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4분 정도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. 이 팁으로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이가 시리거나 체해 충격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의 타격감은 있을 수 있어요. 오른쪽하고 왼쪽 봤을 때 약간 왼쪽 얼굴에 비해 오른쪽 얼굴 여기가 조금 더 약간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이 정도 어떠세요? 괜찮아요. 지금 우리가 조금 잡아야 되는 부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심부볼이 좀 있어서. 전혀 괜찮으시죠? 네. 우리처럼 약간의 부피감이 있으신 분들은 전실은 얼굴에 바디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.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. 이 피부 두께나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르게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. 자, 지금 2500샷 정도 했고요. 조금 더 얕은 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진행할게요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 몇 샷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냥
이게 막 얼마나 남았지 이걸 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끝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. 오케이. 다 되셨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 리프샷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이 적응증에 따라서 환자들에 따라서 풀어내기도 또 끌어올리기도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요. 한 번씩은 좀 약간 리프팅을 하다가 좀 덜어내야 될 때, 너무 과해졌을 때, 그럴 때 해주시면 참 좋은 장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